제일 중요한 건 증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너 어제 누구랑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려요. 화부터 내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겪어본 사람은요, 그 살인의 충동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제일 좋은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블랙박스 삭제가 돼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상한 정황이죠. 그래서 차 안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이에요. 증거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벌금 내고 위자료로 또 1,000만 원 내주고 이겼지만 진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텔 가서 CCTV 열람하겠다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야, 진짜 불륜 피해자들은 죽으란 얘기네. 네,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예, 변호사 김민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뵙는 이유가 사실 저는 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불륜으로 인해 피해받는 이 배우자분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현직에서 변호사님으로서 일하시고 또 많은 승소를 갖고 계신 또 변호사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뭔가 낌새를 차렸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답이겠네요. 이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당연히 흥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몰아붙이게 됩니다. 너 어제 누구랑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상대방이 그때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부터 내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저하고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도 흥분하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겪어본 사람은요, 막 그 살인의 충동이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게 일어나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말라. 왜?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가려면 정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서 그것을 제출해야 그래야 승소하고 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가장 제일 좋은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방심하는 게 일단은 블랙박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삭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 삭제가 돼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상한 정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실효성이 좋습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륜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의 정황이 포착이 된다면 그게 삭제가 돼 있다 그러면 불륜을 한다라는 정황으로 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다 이러면 내 남편이나 아내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나한테 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박스를 봤는데 삭제가 돼 있네. 분명히 이 사람 불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를 잡았어요. 그것이 과연 증거로 받아지는지 받아지지 않는지 그걸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녹음이 합법인 경우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걸 녹음할 때 차에 녹음기를 몰래 넣는 거는 내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이에요. 네, 하지만 불법이지만 이혼 소송에서 아니면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벌은 받는데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네요. 증거로 채택이 돼. 승소를 해도 이것은 민사 소송이니까 당연히 위자료만 받는 거지만 그 당사자는 형사 처벌을 받네요.
그렇죠. 형사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장받아야 될 혼인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다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흥신소도 쓰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같은 것만 있더라도 요즘은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다 따라붙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증거로 내게 되면 상간녀, 상간남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내가 이겨서 위자료로 1,500만 원 받았는데 벌금 내고 위자료로 또 1,000만 원 내주고 하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돼요. 예, 결국은 뭐 얻는 게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겼지만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시냐면은 만약에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차에 넣었다. 그걸 통해서 배우자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몰래 찍는 사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증거가 확실하다. 뭐 블랙박스에서 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뭐 사랑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내가 이겼구나 싶어서 흥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배우자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랑한다는 말 하나 가지고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민사로 바뀌면서 정말 어려워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근거로 외도를 한다는 거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역으로 이 피해자분이 2차 가해자, 3차 가해자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참 저도 개탄스럽고 또 하나 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외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미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분이 어느 한 곳에 가서 상간남하고 은밀한 관계를 하는 것을 문 틈에서 들리는 거를 녹취를 했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게 정말 난해한 거예요. 우선 그 부분은 불법적인 여지가 크죠. 은밀한 곳에서 뭐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밀한 곳이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거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은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게 합법인 거거든요. 그럼 문틈을 통해서 녹음을 한다? 그런 성적인 그런 장면들이 찍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증거 수집할 때는 냉정함과 그리고 차분함, 평정심을 갖고 침착하게 하셔야 불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형사 범죄일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카드 내역에 뭐 모텔 출입 기록이 있어요. 결제 내역이 있어. 그러면은 수사관이 그 모텔에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왔다 갔다 한 거 CCTV 제출해 봐라 하면 당연히 CCTV를 제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전혀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모텔 가서 CCTV 열람하겠다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이 CCTV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송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냐면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텔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협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났다. 그럼 그 관리사무소 소장 입장에서는 내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법적인 강제력도 없는데 CCTV를 주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넘어 산이다. 이 불륜 피해자들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국가에서 빨리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개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생각을 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어떤 위험이 있냐? 그 싸운 걸 계기로 판사가 이미 혼인 파탄이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성관계한 영상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일주일 전에 혼인 파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패소가 나오고 있어요. 부적절한 행위가 의심된다. 이럴 때에는 충분한 증거를 갖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 그때가 될 때까지는 배우자한테 내색을 안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말이 증거 수집이지,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간자 간에 어떤 그런 성관계에 관련한 유무 상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싸웠어. 그래서 막 우리 서로 이혼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부끼리 열받으면. 그러면 이것이 혼인 파탄이 이미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 불륜 피해자들이 두 번, 세 번 진짜 계속해서 이 고통을 이어가지 않나. 참 그 점이 참 씁쓸합니다. 저희 대표님도 솔직히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런 명예훼손. 맞아. 명예훼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불륜 상간으로 피해받는 이 피해 배우자분들이 이게 진짜다 맞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카톡이나 메신저로 불륜에 관련된 거를 보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 근데 내 지인이나 아는 내 친한 친구 그러면 야, 내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 진짜? 봐봐. 이거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이 증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줬어. 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여지가 있으면 한두 명한테만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내준다. 그럼 당연히 이건 명예훼손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점은 이외 어떻든 간에 그 불륜 상간자들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어느 곳에서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구한테 함부로 보여줘서도 안 되고 야, 진짜 불륜 피해자들은 죽으란 얘기네.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불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언제 누구한테 알릴 수 있냐? 그 상간남 상간녀의 가족,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상간남 상간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면서 당신 딸이 지금 이러고 있다. 서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방 회사에도 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 사람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예, 다만 이제 뭐 징계권자라든지 그런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한테 충분히 주의를 해가지고 얘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부정되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증거를 좀 더 하나라도 더 수집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제 견해를 밝힙니다. 이건 맞죠? 어차피 증거를 수집하고 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확인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법을 어기는 게 되냐,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확인받고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지. 자기가 먼저 독단적으로 일을 벌여버리면 맞아요. 내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니까 증거가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네, 결국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희 공룡화법화 김민권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시면서 궁금증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